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생각해보면, 머신러닝 프로블럼은 크게 아까 6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리그레션 프로블럼과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리니어 리그레션 하이포티시스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거에 대한 이론과 실제로 파이토치를 구현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아직까지는 머신러닝 기법이고, 그럼 과연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랑 다른 점이 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 점을 하기에 앞서서 딥러닝, 왜 머신러닝을 쓰다가 딥러닝이 나왔는지, 그리고 딥러닝이 어떻게 발전해야하는지 역사를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딥러닝 뉴럴 모델의 가장 간단한 경우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이토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히스토리 오브 딥러닝.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머신러닝 기법은 저희가 모델도 미리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 어떤 모델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만 쓸 수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미리 정해줘야 됐죠. 이렇게 약간 한계점이 많아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뇌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뇌를 뜯어보니까 이런 심플한 신경세포들, 뉴런들이 이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뉴런은 이 덴드라이트라는 부분에서 다른 뉴런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전기 자극이라는 신호를 받고, 이 부분에서 이 신호들을 잘 조합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뉴런만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하죠. 그냥 받아서 처리하고 내보낸다. 이건 되게 단순한 구조잖아요. 수학적으로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뉴런 구조를 이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X0, X1, X2들이 이제 각각 이전 뉴런에서 들어온 신호고요. 거기에 적절한 웨이트를 잘 곱해주고 다 합친 다음에 어떤 바이어스라는 걸 더해줍니다. 이제 신호라는 걸 이제 들어온 신호를 잘 이렇게 좀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뉴런의 특성이 뭐냐면 들어온 신호들의 합이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역치값을 넘지 않으면 다음 뉴런에 아무 신호를 전달하지 않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역치값이 넘어야 전달을 그제서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신호를. 이런 특성을 발견해서 이런 특성을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신호를 처리하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거친 거를 다음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 다양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러면 신호가 약하면 아무것도 안 내보내다가 이제 신호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내보내게 되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럼 논리니어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리니어한 펑션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슨 값이 들어오든 다음 뉴런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런 리니어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논리니어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뉴런을. 이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그림 뭔가 우리가 이미 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죠. 네. 그렇다고 하고 이 뉴런의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로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런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X1, X2가 들어오고 여기에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바이아스 해서 아웃풋이 나가는 이런 간단한 구조의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런 간단한 구조의 신경망을 만들고 이런 간단한 구조로 되게 간단한 프로블럼을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AND OR 프로블럼입니다. AND OR라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신가요?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0이 false, 1을 true라고 할 때 AND 연산은 두 가지 값을 받아서 두 가지 값이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를 리턴하고 true인 1을 리턴하고 아닌 경우에는 모두 false를 리턴하는 이런 그냥 연산이고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or 같은 경우는 반대로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를 리턴하고 모두가 false인 경우에만 false를 리턴하는 이런 간단한 연산입니다. 이런 간단한 연산을 과연 이런 인공신경망이 학습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 두 가지 인풋을 받아서 이 x1과 x2 두 가지 인풋을 받고 아웃풋은 0과 1 중에 하나. 아까 배웠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똑같죠? 그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이런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평면에 어떤 선 또는 초평면, 평면 이런 거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는 것과 똑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ND OR 같은 프로블럼 되게 쉽게 풀려요. 그냥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0과 1을 잘 나눌 수 있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아, 그럼 이런 간단한 문제도 풀 수 있으면 좀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등장하죠. 이제 XOR이라는 논리 구조는 설명을 드리자면 둘 다 false거나 둘 다 true일 때는 false를 리턴하고 두 값이 다를 때는 true를 리턴하는 이런 연산입니다. 이런 연산은 이런 간단한 구조의 신경망으로 풀기에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를 긋는 거에 불과한데 어떻게 선을 그어도 1과 0을 이렇게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런 간단한 XOR 프로블럼도 해결 못해서야 다른 걸 어떻게 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1969년에 이제 민스키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이런 중간에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중간에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애들로는 절대 XOR 프로블럼을 풀 수 없다. 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세요. 그러고 하지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구조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이런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 이상 있는 것들 이런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지만 이걸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이 각각의 하나의 화살표가 다 웨이트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바이아스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웨이트가 엄청나게 많고 바이아스도 많은데 이러한 너무 많은 파라미터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거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책으로 또 내세요. 그 책에 대해 감명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아무도 이거에 대해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인공지능 연구에 약간 침체기가 왔다가 1986년에 이제 이걸 훈련시킬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아웃풋 y를 만들어내고 프레딕트 y를 만들어내고 그 타겟 y와의 이제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저희 지금까지 뭐 MSE 로스, 뭐 크로스 엔트리 로스 이렇게 로스를 계산하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이 뒤 뉴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뒤 뉴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결국에 모든 뉴런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이름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이유는 이 뒤쪽으로부터 이 뉴런에서 뒤쪽으로부터 퍼져나간다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붙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MLP를 이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MLP가 아직 구조가 너무 복잡하죠. 다 모든 뉴런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만약에 뉴런이 히든 레이어가 만약에 128이고 여기도 128개면 이거 다 이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웨이트가. 그래서 약간 너무 아직도 트레이닝을 할 수는 있지만 트레이닝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붐이 터진 게 이제 2012년에 이제 고양이의 이제 뇌에다가 뉴런의 신호를 감지하는 기계를 붙여두고 되게 간단한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선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선의 기울기가 다르고 뭐 원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어떤 하나의 이 모션을 봤을 때 고양이가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고 다른 건 안 됐는데 이 모양을 보여주면 이 뉴런은 활성화가 안 되고 이 뉴런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 이미지를 볼 때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조각 그 작은 부분을 보고
그걸 나중에 뒤로 가서 합친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미지에 각각의 이 뉴런들이 여기 있는 게 하나의 뉴런이겠죠. 이게 뉴런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런. 이제 하나의 뉴런이 처음에는 엄청 조그만 부분만 볼 수 있다가 나중에 가면 요 뉴런은 이제 요 뉴런들의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뉴런은 또 뭐 요 더 많은 뉴런들의 합이고 여기 와서 더 많은 뉴런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요.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멀티노미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런 약간 컨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샬로우는 이제 MLP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레이어 하나짜리, 히든 레이어 하나짜리. 이런 샬로우 MLP를 가지고는 에러율이 28%, 25% 이런 게 갑자기 이제 알렉스넷이 이제 처음으로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 알렉스넷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16.4%로 떨어지고 이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2015년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3.57%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사람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에러율이 한 3%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사람보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해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됨으로써 이제 CNN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거의 사람처럼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행동할 수 있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또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다른 뭐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강의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저희 전체 뭐 몇 주차 강의의 절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양한 모델들을 배워볼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한 히스토리였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뉴럴넷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번 XOR 프로블럼을 풀어볼 건데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이런 하나의 뉴런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고 이 각각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제 용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있는 레이어가 인풋 레이어, 이게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의 노드가 들어가 있느냐를 히든 유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됐는데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웨이트를 취하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MLP로 우리가 XOR 프로블럼을 풀 수 있을까를 직접 한번 해봅시다. 네. 잠시만요. 이미지를 띄워놔야 돼서. 네. 그럼 XOR 프로블럼은 아까 봤을 때 X1, X2라는 두 개의 인풋을 받고 이게 둘이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때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y값은 00이면 0, 10이면 1, 01이면 1 이런 값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는 MLP를 직접 저희가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 뉴런 하나를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X1, X2를 받고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서 뉴런에 그리고 이 뉴런의 웨이트는 바이아스는 -8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한번 취해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값을 y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뉴런에서도 W2는 -7, -7 는 3 또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y2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뉴런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얘도 웨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또 취해서 결국 우리가 프레딕션 한 y값이 나오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게요. 결국 이게 본질적으로 이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그냥 약간 심플리파이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x1이랑 x2에 00이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보자. 00, 00이 들어간 경우 00과 이 w1을 행렬 곱하면 당연히 이게 0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이걸 시그모이드를 취해주면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제 방금 이렇게 생겼었죠. 0, 0, 1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나면 0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사해서 0이라고 합시다. y1 0. 다른 색깔로 하는 게 보기 쉽게 y1 0이고 또 여기 00 들어가면 또 웨이트는 없어지고 바이아스는 3이 돼서 3이 들어가고 3은 양수니까 또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approximate 합시다. 1.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y1, y2는 0, 1이 나왔고요. 그럼 이걸 프레딕션 하면 0, 1을 넣어주면 이제 0,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바이아스는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를 시그모이드에 넣어주면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approximation 0. 그럼 저희가 프레딕션한 값이 실제 y값이랑 맞네요. 잘 되고 있죠. 그럼 다음으로 1, 0을 한번 해봅시다. 1, 0을 넣어주면 이거 두 개 행렬 곱하면 5가 나오고 마이너스 8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 이것도 뭐 그냥 approximation 해서 음수값이니까 0이라고 하고 여기도 1, 0 넣어주면 뭐 마이너스 7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4 해서 여긴 0이 나오겠죠. approximate 하면 0, 0 들어가면 뭐 웨이트가 사라지고 이게 6이 나오고 approximation 하면은 시그모이드 거치면 1이 나옵니다. 잘 되네요.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쭉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실제로 y 프레드 값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개의 뉴런을 저희가 그 인풋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그린 거를 하나의 행렬 연산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요 레이어는 W가 잠깐만요.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고 이제 X는 뭐 10 또는 00 뭐 이런 게 들어가는 하나의 행렬 연산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나의 레이어가 있으면 이 하나의 이렇게 생긴 하나의 레이어가 있으면 이건 그냥 얘네 값들을 다 모은 W라는 매트릭스 하나와 각각의 여기에 대응되는 B라는 벡터 하나를 W 여기가 X라고 들어온 값이 X라고 치면 WX 플러스 B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 나가기 전에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는 시그모이드였죠. 시그모이드를 띄워준 거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MLP로 이런 간단한 문제를 XOR 프로블럼을 풀 수 있다는 걸 보였는데 그럼 과연 XOR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W랑 B가 하나일까요? 방금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XOR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했잖아요. 되게 인풋도 두 개밖에 없고 인풋도 0과 1이라는 그런 약간 인티저고 아웃풋도 바이너리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춰서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써야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이걸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후에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 나온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티어럼은 결국 뭐 막 영어로 많이 써 있는데 결국 MLP가 엄청나게 딥해지거나 아니면 그 각각의 레이어의 width가 아까 그 히든 유닛이 되게 커지면 어떤 펑션이라도 어프로맥싱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 너무 복잡한 그런 거는 MLP가 막 예측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실제로 트레이닝 해보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좀 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자, 결국 근본적으로 ML 프로블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하이포티시스는 아까 이런 형식, 하이포티시스는 이런 모델이고 결국 이것도 행렬 연산으로 다 표현될 수 있잖아요. 얘가 F 이게 H1이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 W2에 H1 플러스 B에 F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다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저런 하이포테시스가 있고 코스트는 이제 뭐 그 저희 태스크에 따라서 뭐 MSE 코스트나 MSE 로스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절히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이 똑같아요. 저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손으로 짜봤을 때 그 편미분을 해서 각각의 파라미터, 그때는 W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밖에 없었지만 그 로스의 W에 대한 편미분값, 결국 이 로스가 이 W의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바죠. 그 그레디언트 값을 수치 해석적으로도 구할 수 있었고 식으로도 구해서 그냥 바로 뭐 추가 연산 없이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저희 하던 거는 그냥 요거잖아요. 그냥 뉴런 하나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의 경우에는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냐. 여기 지금 W만 해도 하나 뭐야 4개, 여기 W만 해도 12개고 뭐 여기는 16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다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아무리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이번에도 손으로 한번 보여봅시다. 간단한 아까 말했던 이제 아까 그 뭐야 wx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던 걸 식으로 써볼게요. w는 g 플러스 b인데 g가 wx면 f는 wx 플러스 b겠죠. 이게 저희가 방금 모델링한 하나의 뉴런인 거죠. 하나의 뉴런의 식이 이렇게 돼 있었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행렬을 쓰지 않고 그냥 다 값이 그 스칼라 값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식을 저희가 보기 편하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같은 그래프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처음에 아웃풋 F가 나와야 되고 F는 G와 B의 합이죠. 그럼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오퍼레이션을 나타내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들이 이제 인풋인 거죠. 그리고 G는 WX였죠. G는 WX니까 얘도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나타내고 W X. 그래서 결국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이 식이랑 나타내는 것이 똑같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이 이런 간단한 뉴런 하나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총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피드 포워드라는 겁니다. 피드 포워드는 별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뭐 W랑 B가 이니셜라이즈 돼 있겠죠? 그냥 뭐 간단하게 마이너스 B 뭐 3이라고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X는 저희 인풋이죠. X 뭐 그냥 뭐 아무거나 5 하죠. 그러면은 그냥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렇게 쭉 가면서 아웃풋 값이 뭐가 나오냐를 계산하는 과정이 피드 포워드예요. 해볼까요? G는 WX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 이제 F는 둘이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7이고 간단하죠?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라도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그냥 앞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피드 포워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아무리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피드 포워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저희가 배울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값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은 이 W라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로스가 W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랑 이제 또 하나의 파라미터인 이 두 가지 값이 궁금한데 이거를 아무리 복잡한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지금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이것과 이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미 식이 있죠? 그냥 편미분 해봅시다. F를 G에 대해 이거 G가 아니고 B지. G에 대해 편미분하면 F는 G 플러스 B니까 1이고 F를 B에 대해 편미분하면
1이죠. 간단하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요만큼에서 지금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했으니까 이 노드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G를 W에 대해 편미분하면 X고 G를 X에 대해 편미분하면 W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럼 저희가 체인 룰에 의해서 체인 룰 다들 뭔지 아시나요? 미적분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네. 체인 룰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 값을 각 노드에서 계산한 편미분 값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나타내면 아까 얘는 1이었고 얘는 x니까 얘는 x고 이거 경우에는 아까 바로 나왔죠? 1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간단한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나타내면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앞에 값이 이게 x니까 여기는 5겠고 이 앞에 값을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언제나 얻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되게 간단하지만 이게 뭐 그냥 복잡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맨 뒤에 있는 로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W 곱하고 X가 있고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노드가 뉴런이 많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뭔가 Y를 프레딕션 했고 실제 Y가 있겠죠. 이 Y와 그래서 로스 보통 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한 MLP는 뭔가 이렇게 쭉 레이어를 거쳐서 프레딕션 값을 하나 찾고 그걸 실제 Y 값과 다양한 로스 펑션 저희가 배웠던 MSE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걸 써서 로스를 구하면 반대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쭉 다시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편미분하면서 이 각각의 파라미터가 이 로스 값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즉 그레디언트가 얼마인지 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얼마인지 알면 러닝 레이트 곱해서 그만큼 스텝 취하면 결국에는 전체 모든 파라미터가 최종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으로 어떤 복잡한 뉴럴 대시든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보였습니다. 좀 더 복잡한 거 하나 해보죠. 시그모이드 펑션. 되게 방금 우리도 이용했었죠. 네. 네. 한 번에 스텝 밟습니다. 응? 네. 그 질문이 이걸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업데이트 하느냐 이제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죠. 시그모이드 펑션 저희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배웠었죠. 그럼 이것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x가 들어오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익스포넨셜 함수에 넣어주고 1을 더한 뒤에 이걸 z라고 하면 역수를 취해주면 시그모이드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z분의 1 미분할 수 있죠. z에 대해서 플러스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익스포넨셜도 할 수 있고 곱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논리니어 펑션이라도 충분히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으로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가 그레디언트가 얼마인지 다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나왔던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직접 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다 미분값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파이토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저희가 쓰는 거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MLP에서 얼마나 이게 아마 한 3줄이면 끝나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건 이 그라운드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런 기본 내용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손으로 직접 다 한 거고 이게 결국 파이토치에서는 뭐 3-4줄로 다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이따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한 내용 이제 실습 들어가기 전에 복습해보면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ML에는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파이토치로 다시 짜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아닌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풀어봤었고, ML 기법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 멀티노미널 클래시피케이션을 파이토치로 구현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배워봤었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 이제 걸림돌이 됐었던 XOR 프로블럼이 실제로 MLP로 풀릴 수 있음을 저희가 손으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아무리 복잡한 뉴럴넷이라도 저희가 학습을 실제로 시킬 수 있음을 손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 시간에는 이런 MLP를 구현해서 아까 전에 했었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과 멀티노미널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한번 MLP로 풀어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